always be classy. 다시 돌아온 매너 시리즈입니다. 지금까지 매너 시리즈를 몰아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저희가 3편의 매너 시리즈를 올렸는데 거기에 이제 동일하게 비즈니스 매너에 대해서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컨텐츠를 찍게 됐습니다. 이제 얘기해야 될 카테고리들이 좀 있는데 이게 지겨워지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가 재밌게 편집을 좀 해볼 테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미팅, 회의 매너입니다. 기본적인 건 일단 복장이겠죠. 이 미팅이라는 게 본인이 이제 회사를 대표해서 나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복장이 회사의 이미지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요즘은 다 캐주얼하게 입는 분위기니까 회사에서는 좀 편하게 입으시죠. 그렇더라도 타 업체와의 미팅에는 빡정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비즈니스 캐주얼 정도 포멀한 느낌으로 옷을 입어주시는 건 중요합니다. 너무 캐주얼하게 입고 미팅을 오시면 저 회사는 좀 되게 자유분방하구나라는 생각보다는 우리 미팅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 건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장은 진짜 최소한 셔츠가 포함된 세미 비즈니스 캐주얼 정도? 그 정도는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약속 시간인데 늦지 않는 건 기본이겠죠. 저는 그래서 최대한 약속 시간에 10분 전에 도착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주차장에 들어가서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서 이 미팅 장소까지 오는 것까지 다 포함이 돼야겠죠. 보통 여유 시간을 30분 정도 잡고 거기에 이제 이동 시간을 더해서 시간을 계산을 하는 편인데 제가 예전에 발표 잘하는 법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미리 그 장소에 가 있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장소의 분위기를 파악을 하고 내가 적응이 되는 게 사실 생각보다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어젠다로 이제 미팅을 하기로 했는지 다시 곱씹어 볼 필요도 있고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제 부득이하게 차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막힌다거나 이전 촬영이나 미팅이 늦게 끝났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미팅 시간이 늦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약속 시간 10분 전에 늦게 되는 이유와 그래서 몇 시 정도에 도착할 것 같은지를 전화나 카톡으로 명확히 전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또 너무 일찍 도착하는 것도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의실을 자원 예약을 해서 쓰죠. 아직 자원 예약이 안 돼 있으면 미팅에 게스트분이 도착을 했을 때 이분을 어디에 대기하실 수 있게 해드려야 되지? 그런 게 되게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만 일찍 도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테이블의 상석입니다. 식사 매너에서도 그렇고 술자리 매너에서도 그렇고 테이블에는 앉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미팅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가장 높은 분이 누구고 그 다음 누구고 그 다음 누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파악을 미리 해놓으신 뒤에 상석부터 안내를 해드려야겠죠. 상석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출입구에서부터 멀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상석이에요. 반대로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쪽이 말석이 되겠죠.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테이블의 양 끝에 사람이 앉느냐 안 앉느냐. 만약에 이 끝에도 사람이 앉는 경우에는 저 끝자리가 완전히 상석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한 명씩 차석이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양 끝에 앉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구에서부터 가장 먼 안쪽 자리부터 상석, 차석, 차차석, 차차차석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만약에 미팅의 호스트가 본인이라면 주차장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디에 주차를 하면 되는지는 명확히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이제 대기업이신 경우에는 주차장이 보통 건물 뒤편에 있거나 특정 층에 올라가서 거기서 방문 등록 같은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의실로 또 이동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걸 명확하게 써서 미리 작성을 해 놓으시면 게스트가 오실 때마다 그냥 복붙해서 보내주시면 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자, 그리고 미팅에서 만나자마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그 무거운 공기가 쉽게 가시질 않기 때문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벼운 농담이라든지 스몰 토크로 아이스 브레이킹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 걸그룹 클래시인 줄 알았는데 클래시 TV. 와우. 반가워 설렘 클래시요? 네. 제가 잘못 알았네. 유튜버 클래시라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미팅에 진짜 꼭 준비해 가셔야 될 게 노트 또는 패드를 꼭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팅을 하러 왔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가지고 계신 경우가 있어요. 펜도 없고 그냥 하다못해 A4 용지도 없이 그냥 미팅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 미팅이 별로 좀 안 중요하신가 이런 인상을 좀 저는 받게 되더라고요. 안 쓰시더라도 일단은 노트와 펜 혹은 요즘에 이제 아이패드나 갤럭시 패드 같은 거 많이 쓰시니까 그런 패드를 꼭 지참을 해서 들고 들어가 주시는 게 꼭 필요한 매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말씀드릴 매너는 화상회의 매너입니다. 요즘에 이제 코비드19가 점점 길어지면서 화상회의를 좀 많이 하는 경우가 있으시죠.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서로 자가격리를 막 할 때 화상회의를 많이 했었는데 여기에도 매너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미팅 매너와 유사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해 주셔야 될 게 하의도 보일 수도 있거든요. 수면 바지 이런 거 입고 계시지 마시고 최소한 청바지나 치노 팬츠라도 입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또 개인적으로 느낀 건데 화상회의를 할 때 카메라에 이제 얼굴이 이만큼 잘려서 3분의 2만 나온다든지 이마 부분만 엄청 크게 나온다든지 이러면 잘 듣고 계신 건가? 잘 이제 집중하고 계신 건가? 이게 좀 확신이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쓰는 이 델 노트북의 유일한 단점 중에 하나가 카메라가 밑에 쪽에 있어요. 이 노트북으로 화상 미팅을 하면 이런 느낌이 됩니다.
영상 속의 저를 보면 상대방을 좀 무시하고 있는 듯한 거만한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카메라의 각도를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소 내 어깨 라인까지는 좀 보이게 해서 이제 정면을 응시하는 그런 구도로 화상회의에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화상회의는 진짜 특히 이 사람이 좀 집중을 잘 하고 계신 건가 이게 잘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라도 고개를 더 과하게 이렇게 끄덕끄덕 거리는 편이에요. 또 이제 이 신호가 한 템포가 늦잖아요, 서로.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회의가 좀 루즈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일부러 리액션을 더 크게 합니다. 그쵸? 정말요?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더 화상회의 할 때 분위기가 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뭐 미팅이 됐든 식사 자리가 됐든 대면을 하시는 경우에 또 매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악수가 있겠죠. 악수를 하실 때는 반드시 일어나서 하셔야 돼요. 앉아서 이렇게 악수를 하시면 굉장히 큰 무례입니다. 일어나서 오른손으로, 왼손잡이시더라도 오른손으로 악수를 해주셔야 되고요. 원래는 이제 허리를 곧게 펴고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악수를 하시는 게 맞는 매너입니다. 상대가 좀 어려운 분이시거나 윗사람이신 경우에는 살짝 상체를 굽혀서 왼손으로 오른손을 받치듯이 한 다음에 악수를 하시는 것도 보편적인 예의가 됐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코비드19 얘기를 해야 되는데 코비드19 때문에 이제 악수를 지향하는 문화가 많이 생겼잖아요. 주먹을 친다든지 팔꿈치를 친다든지. 근데 이게 오히려 더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이제 웃고 시작을 하게 되니까요. 다음은 명함 매너인데요. 일단 본인의 명함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깔끔하고 뭐 어디 뜯어진 데 없이 반듯하게 보관을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갑 안에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그 안에 보관을 하지만 그게 아니시라면 명함 케이스를 아예 구매해서 들고 다니시는 경우도 많으시죠. 자, 그래서 처음에 미팅을 시작을 한다. 그때는 명함을 서로 주고받기 전에는 착석을 안 하시는 게 맞아요. 보통 앉아있는 상태에서 명함을 주고받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건 좀 진짜 잘 모르시던데 명함은 높은 분께 낮은 사람이 먼저 받는 것이 예의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높은 분이 명함을 먼저 안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럴 땐 아랫사람이 정중히 요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혹시 명함 있으시면 한 장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여쭤보는 거죠. 그 다음에 명함을 드릴 때는 가장 높은 분부터 순서대로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드릴 때는 본인 명함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명함 한쪽 구석에 항상 여백이 있습니다. 그 여백이 그 부분을 잡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명함에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그 여백 부분을 잡고 상대방이 바로 읽으실 수 있도록 방향을 반대로 해서 그대로 이제 전달을 해주시는 게 예의입니다. 그리고 또 진짜 회의를 막 급하게 시작하는 경우에는 명함을 주는 동시에 받는 막 그런 상황이 또 연출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동시에 명함을 주고받는 경우에는 오른손으로 상대방에게 본인 명함을 전달을 하고 왼손으로 동시에 상대방의 명함을 받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함을 받으셨을 때는 감사합니다 이러고 바로 집어넣으시면 안 되고 꼭 한번 쭉 다 읽어보셔야 돼요. 앞면과 뒷면을. 그리고 뭐라도 좀 한마디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명함 색깔이 되게 예쁘네요. 디자인이 되게 세련됐네요. 팀 이름이 되게 이색적이네요. 이런 식으로 명함에 대한 언급을 꼭 한번 해주셔야 돼요. 당신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명함을 잘 살펴봤다.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넣지 마시고 보통 미팅을 하는 내내 탭을 위에 올려놓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명함이 또 섞이면 헷갈리니까 앞에 앉아 계신 그 순서대로 이렇게 놔요.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이었고 이분이 어떤 분이었고 이렇게 바로바로 김 부장님, 최 과장님 이런 식으로 이제 명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함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거든요. 반대로 상대방의 명함도 정말 함부로 다루시지 마시고 되게 존중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 명함에다가 뭔가 메모를 한다든지 명함을 접는다든지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안 줍는다든지 뭐 요즘엔 그런 분들이 없으시겠죠. 일을 쓰신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명함을 사용을 하시면 상대방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명함은 정말 소중하게 다뤄주세요. 다음은 전화 매너입니다. 요즘 이렇게 하면 또 구세대라고 하던데 아무튼 전화 매너. 자, 일단 전화를 거실 때의 순서입니다. 먼저 전화를 걸었을 때는 일단 인사를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상대방을 확인하신 뒤에 전화를 건 이유를 간단하게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통화 여부를 묻습니다. 한번 이제 예시를 들어볼게요. 전화를 이제 걸었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클래시크루의 클래시라고 합니다. 혹시 헤어바버샵의 서한바버님 맞으신가요? 거기서 이제 맞다고 하시면 오늘 미팅 일정 변경건으로 연락을 드렸는데 혹시 통화 가능하신가요? 이러면 이제 굉장히 깔끔 명료하고 숙달된 비즈니스맨의 느낌을 좀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지금은 죄송한데 통화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어쩌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혹시 그럼 언제쯤 연락을 드리면 될까요? 물어보시고 그때 다시 연락을 드리면 됩니다. 미팅을 참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자기 회사를 대표해서 전화를 걸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본인의 감정은 좀 절제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특히 이제 저는 주변 사람이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좀 비즈니스를 좀 많이 해본 사람이구나, 회사 생활 좀 많이 해봤구나, 그런 느낌을 받는 부분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톤이에요. 톤. 당연히 이제 뭐 친구들끼리 통화할 때는 아 진짜 그랬어? 그게 브론즈잖아. 알았어, 이따 협곡에서 만나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편하게 이제 통화를 하시겠죠. 근데 비즈니스는 좀 달라요. 톤을 한 톤 높여주셔야 돼요. 저는 이제 회사 다닐 때 옛날에 솔톤으로 배웠었는데 이것도 좀 되게 꼰대 같은 느낌이 드네요. 어쨌든 한 톤을 높여주셔야 돼요. 친구랑 통화할 때는 안녕, 반가워, 이런 식으로 통하는 것도, 비즈니스적일 때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클래시크로의 클래시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톤을 높여주셔도 그게 굉장히 좀 프로페셔널해 보이고 상대방을 좀 배려를 좀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 기본적인 그런 비즈니스 소양은 있는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했구나,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 경우 전화를 받을 때, 이 전화를 받으실 때는 소속 부서와 이름을 좀 밝혀주시면 되죠. 대기업들은 보통 전화를 받을 때마다 해야 되는 문장이 있죠. 예를 들면 전화를 딱 받았을 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팀 클래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화를 받으시고 소속과 이름을 먼저 밝혀주십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상대방의 전화를 당겨받는 경우, 그랬을 때는 당겨받았습니다, 교육팀 클래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해서 상대방에게 이게 다른 사람이 받았구나, 그래도 같은 팀의 다른 사람이구나, 혹은 아예 다른 팀으로 갔네, 이렇게 좀 대충 정보를 좀 알 수 있게 전달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화를 좀 자주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메모장을 같이 놓으시면 좋아요. 메모를 계속 하시면서 들으시면 같은 내용을 되묻지 않으셔도 되고, 혹시 이게 당겨받은 전화라면 당사자에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굳이 감사한 마음이 없더라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점심시간이 다가왔으면 식사 맛있게 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런 식으로 좀 좋은 멘트를 해주시고 끊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이메일 매너입니다. 첫 번째는 제목에서 내용을 드러내 주시는 것. 바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메일이 정말 많이 오잖아요. 제목만 보고도 내가 어느 메일을 먼저 읽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제목에 이제 명확한 그 용건을 좀 써주셔야 이거는 지금 바로 먼저 읽어야겠다, 혹은 이건 좀 오후에 읽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하기가 쉽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만약에 이게 진짜 상대방이 빨리 읽어야 되는 메일이라면 앞에 이제 대괄호를 치고 뭐 긴급 뭐 이런 식으로 써서 보내주셔도 상대방이 좀 먼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시는 경우에는 아예 대괄호를 치고 앞에 팀 이름을 써주시는 것도 좋아요. 메일이 정말 많이 오다 보면 이제 어떤 팀이랑 했던 내용이었지 이게 막 섞이면서 헷갈리거든요. 기획팀, 교육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팀인지를 먼저 대괄호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용건을 써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신자를 지정하는 건데, 먼저 수신자는 받는 사람이겠죠. 받는 사람을 먼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을 함께 알아야 하는 사람, 뭐 본인의 어떤 셀장이나 파트장이나 팀장님이나 상대방의 중간관리자 꼭 이제 참조가 돼야 된다면 거기에 이제 참조를 꼭 넣어주시고, 만약에 외부로 발송하는 내용인데 이제 내부의 상사에게 비밀리에 좀 보고를 해야 되는 내용이면 숨은 참조를 걸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또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제 아내도 그런 일이 되게 많은데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괜히 이제 막 다른 부서로 막 가고 뭐 다시 뭐 토스해달라고 하고 복잡해집니다, 일이. 자, 그 다음에 메일 내용을 작성하실 때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면 굉장히 무례한 느낌 같은 걸 좀 받을 수가 있거든요, 상대방이. 가벼운 첫인사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뭐 클래시크로의 클래시입니다, 뭐 요즘 환절기인데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출산 축하드립니다, 뭐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첫인사에 좀 넣어주시면 상대방에 대한 어떤 관심을 좀 센스 있게 좀 보여주실 수도 있고 좀 자연스럽게 시작을 하실 수가 있으시죠. 자, 이렇게 간단한 인사를 한 후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이 내용은 정말 간결하게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내가 이 메일을 보낸 목적이 뭔지, 그래서 당신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2022년 1분기에 연령별 고객 통계가 좀 필요한데, 맞다, 연령 말고 성별도 좀 필요하고요, 신규 고객이랑 뭐 재구매 고객이 몇 명인지 그것도 좀 확인을 해주시고, 자료 작성 다 되시면은 회신 주시기 전에 저한테 연락 한번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줄길로 줄줄줄 쓰면 결론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게 뭐지?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한눈에 딱 보일 수 있게 간결하게 딱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고객 데이터 분석권 관련해서 뭐 아래와 같은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1분기에 연령별 고객 통계, 2. 신규 고객과 뭐 재구매 고객의 비율, 3. 만약 데이터가 정리가 되시면 회신 주시기 전에 전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읽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한눈에 딱 보이죠. complete. 마지막 인사. 바쁘신 와중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은 또 한 번 이렇게 일을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좀 예의상 마무리 멘트를 해주시고 마지막에 뭐 클래시 드림 이런 식으로 끝내주시면 정말 매너 있고 실용적인 그런 이메일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해주셔야 될 게 맞춤법 확인하기. 별거 아니지만 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거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기 전에는 내 문맥이나 맥락이, 혹은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잘못 전달된 건 없는지, 뭐 수신이나 참조인은 잘 들어갔는지, 틀린 맞춤법은 없는지 쭉 한번 다시 한번 보시는 걸 습관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첨부 파일. 메일은 잘 써주셨는데 첨부 파일이 안 오는 경우들이 또 있죠. 첨부 파일도 잘 첨부했는지 꼭 확인을 좀 해주세요. 다음은 메신저 매너입니다. 첫 번째는 메시지는 한 번에 정말 명확하게 용건을 담아서 쫙
써주시는 게 오히려 좋아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좀 답답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뭐 한 두세 시간 정도 미팅을 갔다가 왔는데 메신저를 켜보니까 안녕하세요 대리님 이렇게만 딱 와 있는 거예요. 왜 연락을 주셨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답변을 하죠. 안녕하세요 뭐 잘 지내셨죠? 또 상대방 측에서 바로 답이 안 와요. 그때 또 내가 어디 미팅에 불려가 갔다 왔는데 네 잘 지냈습니다. 대리님도 잘 지내셨죠? 여기까지 딱 와 있어. 그 다음에 또 용건이 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용건을 물어보고 이제서야 이제 용건이 오는. 그래서 오히려 메신저로는 다 써주시는 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대리님 잘 지내셨죠? 저희가 이번에 뭐 이러이러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혹시 그 팀에서 이런 뭐 자료가 있으시면 데이터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까지 그냥 한 번에 길더라도 쫙 보내놔 주시면 한 번에 다 읽고 데이터를 바로 보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서로 이제 시간도 아끼고 번거롭지도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 두 번째, 이모티콘인데 되게 친해진 경우에는 서로 이제 이모티콘을 많이 쓰는 것도 이제 괜찮은데 안 친하고 이제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한 관계인데 너무 막 무슨 친구랑 대화하듯이 뭐 크크크크크 뭐 흐흐흐 뭐 이모티콘 막 날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은 가벼워 보이고 이 사람은 좀 일을 잘하는 사람이 맞나? 이런 좀 신뢰감의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이제 친해지기 전까지는 사무적인 선을 좀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메신저를 쓰다 보면 본인의 용건 같은 거를 캡처해서 그 캡처를 이제 그냥 이제 보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되게 번거롭고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요. 상대방이 이제 나한테 이거를 보내는 게 좀 귀찮나? 이런 인상을 좀 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거래처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뭐 상사에게 보고를 하시든 화면상으로 보여지는 특이사항 같은 걸 보고를 하실 때는 스크린샷을 찍어서 바로 이제 보내시는 것보다는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될 내용이 뭐고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쭤보려고 메신저를 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더 명료하게 의견이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파일이 많이 왔다 갔다 할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예를 들면 2022년 1분기 뭐 기획보고건 이런 식의 왔는데 그걸 이제 내가 막 수정을 했어. 그 다음에 이제 그대로 보내면 상대방 편에서 덮어쓰기가 되어서 파일이 막 날아가 버리거나 나중에 뭐가 뭐였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일을 수정을 하셨으면 2022년 1분기 기획보고건 하고 언더바를 하고 수정 완료가 됐으면 최종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상대방에게 보내주셔야 어떤 게 몇 번째 수정 파일이구나 이렇게 보시기가 편하죠. 근데 또 이게 계속 남발을 하다 보면 수정 1, 수정 2, 3, 4, 5, 6 수정 10까지 가고 최종, 최최종, 최최최최종, 최최최최최종 이런 식으로 엄청 무궁무진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파일명은 좀 수정을 잘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메신저와 메일의 구분이 좀 어떤 느낌이냐면 가벼운 그런 용건 같은 경우에는 메신저로 그냥 대화를 하는 것도 괜찮은데 되게 중요한 안건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번에 어떤 발주를 했는데 50%를 먼저 뭐 입금을 하면 어디까지 해주고 뭐 나머지 50%를 하면 또 어디까지 해주고 그게 뭐 언제 날짜까지 해준다 뭐 그런 되게 복잡한 게 있어. 근데 그런 거를 그냥 메신저로 나누고 나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고 뭔가 일이 좀 어그러졌을 때 문제 소지나 책임 소지를 찾기가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거나 나중에 좀 탈이 있을 것 같은 사안은 꼭 서로 메일로 주고받으시는 게 좋아요. 꼭 상사들을 참고를 해서 그러면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게 굉장히 좀 수월해집니다. 메신저는 가벼운 용건과 대화의 용도로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경험한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의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비즈니스 매너 컨텐츠를 좀 진행을 해봤는데 혹시라도 회사원분들 특히 사회초년생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건 다 완벽한 그런 룰 같은 건 아니고 항상 이제 융통성 있게 발휘를 해주시면 되니까 너무 막 강박적으로 생각하시는 필요는 없고요. 회사 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는 부분들이 좀 있으실 테니까 가볍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사 생활을 좀 많이 하신 클로버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게 진짜 비즈니스 매너로서 좋았다 싶으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꼭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멋진 비즈니스 매너를 탑재하시고 회사 생활에서도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신은 멋집니다. Always be class.